켈리 들꽃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자, 이제는 아침 저녁으로 제법 쌀쌀해요. 그죠? 가을을 좀 느끼고 있는 것 같은데 어제는 날씨가 너무 좋더니 오늘은 조금 날씨가 흐리더라고요. 그래도 가을 냄새가 물씬 나는 하루였던 것 같아요. 자, 오늘은요. 가는 가을이 너무 아쉬워가지고 오늘은 가을 아파를 가지고 꽃을 가지고 작은 행잉 액자를 하나 만들어 보려고 해요. 우리가 지난번에 액자를 글씨를 넣어서 액자를 만들었잖아요. 이번에는 꽃을 넣어서 만드는 액자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일단 재료 소개를 좀 하면은요. 먼저 아파, 오늘의 주인공 아파가 있어요. 이렇게 너무 예쁘죠? 색깔도 되게 예쁘고 그리고 행잉 액자라서 이렇게 투명 액자가 있고요. 프레임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프레임을 넣어서 행잉으로 걸어도 되고 세워놔도 되는 그런 액자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요 안에다가 넣을 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 또 가을이 너무 아쉬워서 가을을 좀 인사하는 그런 내용들로 액자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자, 재료는 이렇게 됐고요. 아파를 붙일 목공풀이 좀 필요해요. 목공풀은 보시면 알겠지만 처음에는 하얀색 모양이 나오기는 하는데 나중에 마르면 투명하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투명한 작품을 만든다거나 보여졌을 때 이렇게 보이는 게 좀 덜한 걸 만들기 위해서는 저는 목공풀을 이용하고요. 좀 안전하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사용할 거고요. 오늘도 붓펜, 쿠레타케 펜을 이용해서 글씨는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 일단 글씨는 한번 어떤 글씨를 써보면 좋을까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하늘을 보면서 느꼈던 것 한번 써볼까요? 가을이니까 가을을 한번 써보려고 해요. 가을아 안녕 또는 안녕 가을아? 안녕 가을아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이 두 가지 글귀를 가지고 제가 한번 이따 액자에 넣을 건데요. 내용은 한번 가을에 어떤 글씨가 좋을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넣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일단은 아파를 이용해서 액자를 한번 먼저 꾸며볼게요.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제가 종이를 밑에다 깔고 이렇게 해볼게요. 꽃은 이렇게 가을 색깔이 좀 나는 꽃들을 좀 선택해 봤는데 제가 꽃 이름은 잘 몰라요. 이름을 좀 알면 더 좋았을 뻔했어요. 다음에 이름을 좀 제가 잘 외워볼게요. 일단은 저는 처음에 이제 이거를 넣을 때는 어떻게 제가 항상 액자를 쓸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되는지 먼저 생각을 하고 우리가 그림을 그리기 전에 밑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켈리나 어떤 그림을 할 때도 그게 꼭 필요한 거는 같아요. 자, 먼저 여기 있는 꽃들을 한번 제가 놓아 볼게요. 이런 색깔 꽃도 한번 놔보고 또 노란색 꽃도 한번 놓아 볼게요. 노란색 꽃도 이렇게 놔보는데 색깔을 좀 한번 잘 배치를 해서 놔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진한 순서로 아니면 좀 흐리지만 섞일 수 있는 순서로 이렇게 먼저 구성을 한 후에 그 다음에 붙이는 그런 방법으로 한번 해볼게요. 또 주황색이 되게 눈에 잘 들어오네요. 이름이 알면 국화 종류인 것 같긴 해요. 소국인가요? 이름을 아시는 분들은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같은 것들이 겹쳐지면 좀 그러니까 이렇게 지그재그로 한번 놔볼게요. 그리고 내가 프레임을 놓을 거니까 어느 정도 위치가 되면 좋겠다라는 것도 생각을 하면서 놓으면 더 좋을 것 같죠? 이런 느낌으로 갖고 작은 꽃들이 옆으로 이렇게 좀 원래는 핀셋을 이용해서 이렇게 잡는 게 좋아요. 부서지기 좋거든요, 꽃이. 근데 이제 오늘은 제가 이렇게 손으로 직접 이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요 정도의 느낌으로 저는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요 느낌을 살려서 같이 갈 건데 나뭇잎도 하나 넣었으면 좋겠다 생각하시면 나뭇잎을 넣으셔도 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해바라기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노란색 꽃들을 좀 넣는 걸 좋아하는데 요 정도 너무 복잡하게 하거나 그러면 좀 어려우실 수 있으니까 간단하게 요런 거 그다음에 뭐 이렇게 나뭇잎을 살짝 끼워서 조금 단조롭지 않은 느낌이 나게 이런 식으로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렇게 일단 한번 놓아보고요. 이렇게 진행을 해볼게요.
그 꽃을 이렇게 붙일 거다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생각을 이렇게 해 놓으신 다음에 하나씩 들고 거기다 직접 붙이셔도 되지만, 만약에 아닐 경우에는 이렇게 저는 물감이란다. 본드를 이렇게 좀 살짝 짜 놓을게요. 그리고 하나씩 하나씩 붙이면서 한번 해볼게요. 자, 모양을 이렇게 봤고요. 물론 놓을 때 제가 조금 더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일단 이렇게 한번 놔볼게요. 먼저 제일 나중에 놨지만 나뭇잎을 먼저 이렇게 살짝 본드를 붙여서요. 모공 본드를 이렇게 발랐어요. 모공풀을 본드라네요. 자,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프레임을 놓을 거니까 프레임을 생각하시고요.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그 위에다 주황색을 한번 올려볼 건데, 바로바로 이렇게 찍어서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주황색. 조금 지금 번지는 것 같이 보이겠지만 이게 나중에는 투명이 돼서 보이진 않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은 한참 하시다 보고 또 이제 재료들을 많이 손에다 만져보시는 분들은 느끼실 거예요. 아, 이게 이런 느낌이 있지라고. 근데 처음에 이제 이런 문구용품이라든지 이런 거를 처음 만져보시는 분들은 깜짝 놀라기도, 선생님 여기 하얘졌어요 라고 막 놀라시거든요.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이게 마르면 투명해져요. 그래서 전혀 뒤에 작품과는 상관없이 깨끗해진다는 거 먼저 또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하나씩, 원래 핀셋을 이용해서 좀 정교하게 하면 더 좋은데 우리가 모든 걸 다 갖추고 할 수 없는 상황도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제가 이렇게 야생에서 하는 것처럼 한번 해볼게요. 또 이렇게 해서 여기도 이렇게. 어떤가요? 가을 느낌이 조금씩 나시나요? 물론 꽃이나 이런 취향들은 본인의 취향대로 하시면 되니까, 아파들도 요즘 너무너무 잘 나와서요. 고르시면 돼요. 여름에는 좀 약간 청량한 파란빛 나는 그런 것들을 많이 사용하고, 또 보라색 빛을 좋아하신 저희 이제 같이 글씨 쓰시는 분들 중에는 보랏빛을 되게 좋아하셔가지고 항상 보라색을 꽃을 선호하셔서 늘 붙이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뭐 본인의 개인의 취향이니까 통일감 있고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약간 노란색 꽃들을 이용해서 조금씩. 그러면 너무 노랑이 겹쳐지면은 중간에 이렇게 다시 주황색도 하나 넣어서 조금은 뭐라 그럴까요? 조금씩 우리가 옮겨가면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를 더 골라놨던 거, 근데 여기 보다 보니까 노란색이 겹쳐지게 생겼네요. 그럴 때는 잘 공간을 보셔서 내가 어디가 노란색이, 여기가 좀 노란색이 없죠. 그럼 이렇게 하나 이렇게 붙이면 아까 겹쳐진 것보다는 조금 더 나아질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아파를 붙였어요. 어떠세요? 예쁘시죠? 그리고 이 위에다 이제 액자를 이렇게 놓을 건데, 그냥 액자를 놓으면 조금 밋밋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저희가 글씨 연습했죠. 자, 그럼 제가 왜 이걸 뒤집어 놨냐면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려고. 이런 느낌이 나게 밑에다 글씨를 쓰고 이 위에다 이렇게 올릴 거예요. 안녕 가을아, 아니면 또 가을아 안녕, 요거를 요런 느낌이 나게 이렇게 프레임을. 어때요? 괜찮은가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요런 느낌으로 한번 제가 해볼게요. 이제 가을이고 하니까 노란색을 이용해서 한번 제가 써볼게요. 아까 썼던 안녕 가을아, 가을아 안녕, 뭐가 좋을까요? 가을이 일단 시작됐으니까 가을을 쓰고 가을 안녕으로 그냥 갈게요. 보면 아까 같이 약간 이렇게 액자의 크기를 생각하셔가지고 써보시는 것도 좋거든요. 그리고 좀 재미있게 쓰셔도 되고. 가을아 안녕 이렇게 썼어요. 자, 그러면 가을아 안녕을 아까 놓은 거에다가 한번 놔볼게요. 느낌을 살짝 말려볼게요. 그래서 이런 느낌이 나게. 어때요? 그런데 선생님 이렇게 하면은 바깥으로 나가는데요. 맞아요. 이렇게 하면 좀 바깥으로 나가고 크기에 맞지 않죠. 그리고 너무 정형화된 모습을 보면 저는 조금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손으로 한번 잘라보려고 해요. 종이를. 그래서 약간은 좀 뭐랄까, 나뭇잎이 떨어져가지고 가을을 이렇게 느끼는 느낌? 나뭇잎이 떨어진 바스락바스락 소리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을 연상하면서 가을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런 식으로 줬어요. 그리고 이 위에다 그냥 이렇게 올려볼게요. 그러면 어때요? 가을 느낌이 좀 나나요?
그래서 이 가을 느낌 이 위에다가 얘를 올리고 끝을 조금 제가 더 이렇게 해볼게요. 그리고 아까 같이 프레임 뒤에다 놔도 되지만 얘는 글씨는 그냥 앞에다 저는 한번 올려볼게요. 그래서 약간 뭐라 그러지? 입체적으로 직접 느낌이 나게. 그리고 가을아 안녕 하면서 살짝 인사하듯이 이렇게 한번 비틀어서 가볼게요. 그리고 요즘 이렇게 액자들이 굉장히 잘 나와 있는데 저는 이렇게 자석이 붙은 걸 이용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올려놓고 그 위에다 내가 어디쯤에다 놓을지를 이렇게 정하는 거예요. 일반 그냥 액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액자를 이용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그 액자를 이용하셔도 되고 이렇게 편하게 조금 자석으로 된 걸 이용하시면 이렇게 짝소리가 나면서 붙죠. 어때요? 자, 가을아 안녕 하고 예쁜 아파 액자가 완성되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세워놔도 되고요. 그냥 이렇게 세워놓으면서 인사를 할 수 있는 이런 느낌도 좋고 또 줄을 이용해서 이렇게 걸어서 가을의 느낌을 낼 수도 있는 오늘은 그래서 아파를 이용한 캘리를 한번 액자를 하나 만들어 보았어요. 어떠셨나요? 재밌으셨나요? 네. 다음 시간에는요, 제가 이제 앞으로는 끝날 때 다음 수업을 한번 말씀드리려고 해요. 다음 수업은 캔버스를 이용해서 멋진 그림을 그리고 그 위에다가 붓으로 글씨를 써보는 그런 활동을 또 한번 해보려고 하고요. 오늘은 아파를 이용한 액자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날게요. 감사합니다.